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빡강입니다. 오랜만에 약간 강의 형식의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23년 7월부터 개별 소비세,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계산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차를 구매하시는 고객님들도 혼란스럽고, 차를 판매하는 카마스터 분들도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영상으로 그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제작해 보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별 서비스에 개정된 걸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가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차를 구매할 때 이 자동차의 가격에는 제조사가 가져가는 공장도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라는 세금도 붙고, 교육세라는 또 세금이 붙고, 부가가치세라는 세금, 이 세 가지의 세금이 자동차의 가격에 부과가 됩니다. 개별 소비세라는 것은 공장도 가격의 5%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세라는 것은 개소세, 개별 소비세의 30%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공장도 가격부터 개별 소비세, 교육세까지 모두 더한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한 대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로 여기에 취득세라는 것을 납부하게 되죠. 참고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강원도 강릉시에 살고 계시면 강원도 강릉시에다 내는 세금이고요. 이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라는 것은 정부에다가 내게 되는 국세입니다. 국세. 다만 이렇게 자동차의 가격 구성이 이렇게 되는 것은 승용 기준입니다. 승용 기준이고요. 경차, 그리고 화물차, 지금 마우스로 글을 쓰고 있어가지고 글씨체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9인승 이상 승합차, 카니발 9인승이 해당되겠죠. 그리고 11인승까지 이런 차들은 개별 소비세, 교육세 모두 부과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만 납부하게 되는 차량들이고요. 지금 설명드리는 사항들은 모두 승용차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구매가 4천만 원짜리의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하면 얼마의 세금이 붙어 있는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공장도 가격은 3,414만 원. 요거는 제조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기아가 가져가는 거겠죠. K8을 구매하면 기아가 가져가는 겁니다. 4천만 원짜리 차는 K8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개별 소비세라는 170만 원, 교육세 51만 2천 원, 부가가치세 363만 6천 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 4천만 원짜리 K8 한 대 사는데 정부가 585만 원의 세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와, 생각보다 많이 가져가죠. 4천만 원짜리 차를 샀는데 기아가 가져가는 건 3,400만 원이고요. 정부가 가져가는 게 585만 원이에요. 자동차 한 대 사는데 이렇게나 많은 세금을 가져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거는 이제 5% 기준일 때 계산을 한 겁니다. 5% 기준일 때. 다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소비가 줄어드니까 정부에서 세금을 30% 깎아줄게, 개별 소비 30% 깎아줄 테니까 차 많이 사세요, 이렇게 장려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금을 좀 적게 내고 구매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23년 7월부터 도대체 뭐가 바뀌는 거냐, 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국산차의 공장도 가격의 5%가 개별 소비세였습니다. 그리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 원가의 5%였습니다. 똑같이 5%인 건 동일하지만 이 5%를 계산하는 기준이 공장도가 수입 원가 이렇게 됐었는데요. 이 공장도 가격, 국산차의 공장도 가격에는 영업이익이 포함됐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영업사원의 급여, 수수료, 그리고 전시장 운영비, 그리고 홍보비, 광고비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에 포함이 됐겠죠. 이 금액에 모두 더한 가격이 5%였습니다. 그렇지만 수입 원가, 수입차인 경우에는 이 수입 원가에 영업이익이 불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입차의 실구매가는 수입 원가 5% 개별 소비세도 붙고, 그리고 교육세도 붙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 영업 마진을 더해서 차량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수입차는 영업이익 없이 개별 소비세 5%를 계산하는데 우리 국산차는 왜 영업이익까지 포함시켜서 개별 소비세를 계산하는 거냐, 불공평하다, 실제 구매 고객 입장에서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3년 7월부터는
그래? 그러면은 영업이익 18%를 인정해 줄게 라고 된 겁니다. 이 영업이익 18%가 어떻게 계산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수입차에다가 야 너네 이 영업이익 얼마 붙여? 라고 물어봤더니 18%예요 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국산차에다가 야 너네 그러면 영업이익 얼마야? 우리가 그만큼 빼줄게 했다니까 저희는 영업이익이 18% 정도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영업이익 18%를 인정해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그렇다면 영업이익 18%를 인정해 줄 테니까 앞으로 7월부터 개별 서비스 계산할 때 국산차는 이 공장도 가격에서 18%의 영업이익을 제외한 가격에다가 5% 개별 서비스세를 부과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따라서 23년 7월부터는 국산차의 개별 서비스세는 공장도 가격의 82%의 기준가에다가 5%를 곱해서 개별 서비스세를 계산하게 바뀌게 된 겁니다. 왜 하필 23년 7월부터 바뀌냐? 이거는 23년 6월까지 개별 서비스 30%를 인하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반발이 있었겠죠. 기다리고 계신 고객님들도 아니 나 3.5%일 때 계산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 차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고 기분 나빠서 안 살 수도 있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고객님 개별 서비스가 5%로 올라가서 가격이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라고 하면 또 싹싹 빌어야 되는, 우리의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해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개정된 개별 서비스세로 계산된 차량 가격, 그리고 개별 서비스 30% 인하해 줬을 때의 가격, 그리고 기존의 5%일 때의 가격,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4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자 여기서 보면 이 공장도 가격, 제조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모두 동일합니다. 3,414만 4천 원. 4천만 원짜리 차를 산다고 했을 때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5%의 기존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개별 서비스세는 170만 원이고요. 교육세는 51만 2천 원, 부가가치세는 363만 원. 그래서 실구매가가 4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개소세 30% 깎아주겠다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공장도 가격, 제조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동일한데 세금을 깎아줬죠. 30%, 119만 5천 원. 따라서 교육세도 인하됐습니다. 35만 8천 원, 부가가치세까지 낮아졌습니다. 357만 원. 그래서 실제 구매하는 가격은 3,926만 7천 원이었습니다. 정상일 때보다 대략 한 73만 원 정도 더 저렴하게 샀었죠. 세금을 73만 원 덜 내고 샀던 겁니다. 대부분 이 시점에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 이 시점에 계약을 하셨을 거예요. 이 시점에 계약을 했는데 실제 7월 이후에 출고를 하려고 보니까 개정된 개소세 계산 방법으로 가격이 매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구매가가 차이가 날 거예요. 계약했을 때보다. 기아 제조사가 가져가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그런데 영업이익 18%를 빼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8%를 계산하면 614만 5천 원입니다. 이만큼의 가격은 제외를 하고 신규로 개소세 기준 가격이 2,799만 8천 원, 2,800만 원이 개소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개소세가 139만 9천 원, 140만 원. 30% 인하해 줄 때보다는 비쌉니다. 그리고 42만 원, 여전히 비싸고요. 359만 6천 원, 360만 원. 요거 다 합하면 실구매가가 3,956만 원이에요. 개소세 30%일 때보다는 더 많은 세금을 내면서 실구매가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도 5%일 때보다는 과거보다는 낮아졌어요. 그래서 30%일 때보다는 약 한 29만 3천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냐면 30%일 때 개소세 30%일 때 계약을 했는데 지금 차를 출고하려고 보니까 가격이 높아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워하는 거고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이래서 내가 내야 되는 비용이 높아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마스터 분들도 고객님들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때, 차주님들께 안내를 해드릴 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실구매가가 올라갔습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조사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세금 조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아마도 차주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천만 원짜리 차에 대략 이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는 거니까 한 2천만 원짜리 자동차라고 하면은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의 가격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친환경 차들, 뭐 전기차라던가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추가로 개소세를 인하해주는, 면제시켜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차이랑은 또 차이가 다르게 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새롭게 일하시는 카마스터 분들, 그리고 오랫동안 일하셨던 카마스터 분들도 이 가격 구성에 대해서 잠시 잊어먹고 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는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잊어먹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카마스터 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교육자료도 내려왔었고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텐데 뭔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존에 30% 인하했을 때 계약을 하셨던 분들도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이래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났구나 라고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루한 영상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빡강TV 빡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